우리은행 직원 회사돈 500억 횡령 파문. 자, 우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그 슬픈 소식이 많네요. 슬픈 내용이 많아요.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일단은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상향 각을 잘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쭉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저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던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실적, 좋은 배당, 저평가, 그리고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때문에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 뉴스가 터졌습니다.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진짜 열받는 거는 횡령이 한두 건이에요. 지금 기사에도 보시면은 우리 다 기억하는 오스템 있죠.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이 회사 자금을 2천억 횡령했다. 이건 1년 동안 발생한 어마어마한 횡령입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바로 1년이 지나기 전에 바로 잡아냈다라는 거고, 강동구청 공무원 계양전기, 네, 여기도 상장사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플러스도 나왔죠. 리베이트 금액을 빼돌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아니,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게 아니, 시가총액이 어떻게 보면은 뭐 상위권에 있는 거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부르는 이런 친구가 횡령을 해서, 그러니까 횡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간단한 것도 횡령입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소기업 대표님의 그 예를 들어서 뭐 비서라든지 아니면은 기사라고 하는 이런 직군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가족의 일을 봐준다, 요거 횡령이에요. 네. 그리고는 그 법인 카드 하면 혹은 법인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개인적인 일을 본다, 가족의 업무를 본다, 이거 횡령입니다. 그리고 이런 횡령 같은 경우에는 몰랐습니다, 뭐 이런 사과하고,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소기업들 보시면은 요런 경우들 저도 많이 봤고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는 중간중간에 이제 대한민국의 아주 이건 대한민국만의 문화는 아니긴 한데, 지금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고 하잖아.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무부 장관의 별명이 미스터 10%다. 왜? 모든 것은 10%의 리베이트로 통한다라고 하는 요런 것들도 실제로 여전히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사업해보신 분들 아실 텐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얘들은 상장사잖아. 개인 회사가 아니잖아. 조소는 개인 회사이니까 개인 회사의 대표로서, 그렇지, 본인 돈을 써야 되는 거를 회사 돈을 쓰는데, 회사라는 것에 지분의 99%를 들고 있다 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 회사가 내 회사인지 내 건지 내 통장인지 네 통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건 솔직히 지분이 99%인데 이러면은 개인 회사는 대표 지분이 대부분이에요.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회사 돈을 남겨서 대표가 다시 배당으로 가져가가지고 요거를 본인 개인 비용을 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는 회사 돈을 쓰는 게 절차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벌금을 낸다든지 뭔가 이게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사는 지분을 일반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매각을 했죠. 뭐예요? 이 회사가 돈을 1억을 벌었다고 했을 때 그 1억을 번 것에 대한 지분이 각자 투자자들한테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횡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은 지분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고, 대신에 그 지분을 그 지분만큼의 경영권을 내가 이거를 위임받아서 경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과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 한 표를 모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정을 운영하고 그것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투표를 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국회의원이 내 국회의원 됐다고 지멋대로 해. 그럼 뭐합니까? 잘라야지. 근데 우리나라 빡치는 거, 상장사 대표들 잘립니까? 안 잘려요. 안 잘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장사는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지. 무슨 책임을 다해요? 지분을 그러니까 사간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지. 근데 여기서 자꾸 뭐가 터져요? 횡령이 터지는 거죠. 책임이라는 거 결국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잘 발전하기 위해서, 내부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 꾸준히 뭔가 문제는 없냐, 문제가 뭐 때문에 생겼냐 다시 보완하고, 또 문제는 없냐 계속 확인하고 검사하고 해야 되는데, 빡치는 건 이걸 6년 동안 횡령을 하는데 이거를 처음 몰랐다라는 거야. 지금 6년 동안 횡령한 걸 어떻게 모릅니까? 그잖아요. 그리고는 실제로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을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꽤나 오랫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대주주가 바뀌고 매각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물을 뜯어보고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견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지금 최근도 아니에요.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 지분을 대주주로 유지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얘들이 횡령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이 밝혀졌다라는 거는 결국 그 직원이 이 500억을 어디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지금 어디 갔느냐, 그리고 그 책임을 묻고, 그러고는 회사 내에 있는 유보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주들한테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보상을 해야지. 근데 그 전에 얘는 2012년부터 2018년 그 사이에
이게 주식시장에 기업 공개가 다시 됐고요.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 정상화 과정에서. 그러고는 우리은행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4대 금융지주라고 하면서 약간 대표성을 띠고 있죠. M&A도 많이 할 거다, 돈도 잘 번다, 실적도 제일 잘 나온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터져버리면은 이 우리나라 제일 빡빡하게 관리하는 은행인데, 은행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돈에 대해서는 돈의 흐름을 어떻게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곳이잖아. 그럼 돈 관리가 철저해야 돼. 아니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관리를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랄까 이게? 500억을 횡령하고 계속 다닌 건 뭐냐라고 하시는데, 500억을 횡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걸렸다라는 거잖아. 500억을 6년 걸쳐서 매년 거의 100억 가까이 횡령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게 안 걸렸다라는 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겠지. 적어도 2012년부터 다닌 사람이면 지금 10년 차일 텐데 적어도 부장일 거고 아니면 임원이겠지. 지금 우리금융지주가 그래서 500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냐 그러면은 지금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냐, 지금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는 거지. 신뢰도가 빠그라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말 그대로 야 지금 뭐 보고서 써가지고 주가 밀어버리고 그죠? 거기다가 뭐 은행이라는 곳에서 횡령 터지고, 오스템도 안 그래도 충격이었는데 야 오스템에 뭐에 야 이거 횡령이 나도 그냥 회사 차려서 횡령할란다가 되는 거지. 누가 주식 투자할란다가 되겠냐고 이게. 요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재무에서 500억이 크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1000억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당장 수중에 있는 10만 원이 아까운 건 맞습니다. 근데 그 10만 원이 없다 그래서 내가 망하지는 않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자본금이 됐든 본인들이 내고 있는 실적이 됐든 여기서 500이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5% 아닙니다. 한 2%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들의 1년 매출의 2%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배당 기준 2%가 줄어든다, EPS 기준 2%가 줄어든다, 실적 기준 2%가 줄어든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긴 해요, 작기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자꾸 에러로 드러나는 거고, 그러고는 우리은행이 요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주에도 분명히 문제가 하나, 사고가 하나 터졌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본인들이 그 MG손해보험을 인수하는 인수자금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금을 집행하는 자금 운용력이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1000억이 넘는 돈을 한 곳에 몰빵을 때렸고, 그것 때문에 900억이라고 하는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얼마? 벌써 1400억 정도입니다. 1400억이면 얼만데 1400억이면 벌써 5%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물음표를 하는 거지. 잠깐만, 이게 또 터지면 어떡하지? 라는 뭔가의 신뢰의 문제가 자꾸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지금 500억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주가가 빠지면은 세일로 보시면서 세일 기간에 세일 매수를 하냐? 가능은 해요. 왜냐면 절대적으로 지금 PER 기준으로 저렴한 건 맞거든. 배당 기준으로 저렴한 건 맞거든. 근데 문제는 신뢰가 깨졌다라는 점이 상당 부분 걱정이 되는 거죠. 저평가면 뭐예요? 사람들이 믿어야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서 매수가 들어와야 올라가는 건데, 지금 평가는 물론 저평가를 받고 있고, 이 친구가 벌고 있는 매출 기준으로 보시면은 20조가 넘는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11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은 뭘로 보나?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나, PSR 기준으로 보나, PER 기준으로 보나, 배당 기준으로 보나, PBR 기준으로 보나, 저평가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꾸 신뢰에 문제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요런 관점에서 나는 문제가 있는 기업은 투자를 안 하려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단기약제죠. 그럼 요런 부분에서 내가 이거를 뭐 계속 더 매수해서 보유하겠다라고 하시면 접근하셔도 되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사례가 또 나오면은 그때는 어쩔래?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미래에 대한 확률이고요. 자꾸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애매하네, 꼬로마네라는 걸 보여주면은 결국 사람들이 팔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팔고 나가는 경우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시황은 금리 인상이 메인 핵심 이슈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이러나 저러나 은행을 장기로 보유하는 게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예대 마진이 증가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예대 마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방은행이나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만해요. 그런데 요런 악재를 무시할 거냐? 무시하기에도 가벼운 상황은 아니죠. 시스템이 개똥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은행을 보는 관점이 마냥 좋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은 실수인데 반복이면은 시스템 문제거든요. 딱 그거잖아. 우리가 뭐 옛날에 연예인 중에서 학폭 같은 거 이런 거 나온 분들 파보면은, 그래, 한 번 딱 이 사람 누가 글 썼어. 이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침을 뱉었고 머리를 뜯었고 이러면은 나오면은 아닙니다 하고는 소송하고, 그러고 난 뒤에 아닌 거 딱 밝혀지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떡상을 하던가, 아니면은 한 번, 두 번 이런 거는 실수도 하고는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나도 너도 피해를 입었다라고 나오면은 사장 당하고 묻히고 무관심으로 저 멀리 빠이빠이 안녕 사요나라, 저 멀리 달나라에서 뵙겠습니다 하는 거거든. 그런 관점이 이제
주식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 정도 실수일 수 있어. 두 번 정도 좀 그러네. 세 번부터는 이게 뭐지가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 금융주주는 약간 요런 꼬라지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단기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됐든 외국이 됐든 사서 올려버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외국인 기준에서는 환율이 나락이죠. 그러면은 대형주 매도입니다. 이거는 공식은 맞긴 맞아요.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팔기 싫어도 손절 라인에 걸려서 반대 매매 라인에 걸려서 손절하고 나가는 케이스도 발생을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거는 대형주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에서 기관이 사서 올릴 거냐라고 했을 때 기관이 사서 올린다? 근데 기관은 대부분 보시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 매도에 많이 엮여있고 개인들의 ETF에 많이 엮여있고 그런 관점에서 기관들이 지금 계속 매도를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외국인의 눈치를 보면서 돌려주면 상관이 없는데 외국인이 환율로 계속 때리면서 선물 매도 계속 때려버리고 계속 밑으로 누르면은 기관들도 밑에서 받치기만 하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못 끌어올려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이, 우리 금융지주 보시면은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사다가 좀 파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막 시황이 좋고 막 이럴 때는 계속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사고, 실제로 지금은 기관들이 팔고 있는데 그 전에 보시면은 기관들이 언제냐, 올라올 때 기준으로 기관들이 계속 살 때가 있었거든. 기관이 언제 샀냐 이거? 작년 11월, 작년 10월 11월에 샀네. 야, 기관 애들 뭐하냐? 기관 왜 이렇게 쳐팔았냐? 아니 기관이 매물이 많은 종목인 거는 알고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기만 샀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외국인이 우금지를 또 사줘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외국인이 횡령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외국인의 그 좋아하는 메뉴가 아니긴 해. 이건 단기 약재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금지는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조금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릴 수 있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말 그대로 기업 가치가 아주 크게 손실된 건 아니니까, 기업의 신뢰가 손실이 된 거지 기업 가치는 손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홀딩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나는 뭐 이때쯤 들어와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신고가 쓸 때 뭐 16,000원 부근 뭐 이럴 때 들어와가지고 나는 지금 내 평단이 이 근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뭐 추가 매수하시면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고생을 하실 수 있어요. 많이 밀려있는 거를 조금 체크를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이 밀려있는 부분, 그러니까 많이 밀린다라는 거는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으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억 횡령이 막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을 망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신뢰가 문제가 되고 공매도로 해가지고 퇴퇴퇴가 돼버리면은 좀 밴드가 밑에까지 많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버티지 못하는 물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금지 횡령으로 거래정지 먹는 거는 아니고, 이게 자본금의 몇 프로 이상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본금이 엄청나게 큰 기업이다 보니까 500억이 거래정지 상한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나는 신뢰가 중요하다, 뭐 신뢰가 생명이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신뢰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금융사 가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우금지에 목숨 걸 필요 없어. 신한지주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도 있고요, 아니면은 차라리 뭐 저 기업도 있고요. 기업도 별로다 생각하시면은 차라리 JB나 아니면은 저 뭐 부산은행, 부산 경남이니까 BNK 그런 데 가셔도 돼. 그래서 요런 거는 지금 보실 때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여기서 더 밀렸을 때, 그러니까 푸근하게 빡 살려고 들어가면은 요 정도 라인, 전저점 요 정도 라인이면은 빡 살 것 같긴 해요. 저는 실제로 산 게 11,000원, 12,000원, 13,000원에서 사서 들어온 거고, 그 당시 배당률을 보고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지금 이거는 또 만약에 밀리는 게 싫다, 나는 그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라고 하면은 그 당장 내일 뉴스가 터지고 바로 다음 내일의 움직임, 내일의 수급을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을, 나는 단기로 본다 그러면은 비중 줄였다가 밑에서 비중 늘리는 요런 전략을 취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장기로 보유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밑에서 추가 매수를, 당장 추가 매수 말고 밑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진짜 변태 같은 형들은 그래 500억에 안 망해 이러면서 밀리면은 더 매수 이러면서 올라가긴 하는데, 저 같은 인간들은 그러지, 500억에 우금지 안 넘어간다 이러면서 야야 밀어 더 밀어, 좋아 오라이 이러면서 자 습습 하고 난 뒤에 밑에서 이제 습습하고 난 뒤에 가자 기어놓고 출발 왕 이러긴 하는데,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썩은 물 형들이 하는 짓이고, 개인들이 매일매일 MTS를 보면서 매일매일 투자하시는 분들이 단기를 보시면은 지금은 오히려 위가 확률이 높냐 밑으로가 확률이 높냐 보면은 저는 밑으로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그래서 그거는 조금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당장 뚫고 올라가기에는 뭐 지금 분기 배당도 끝났고, 분기 배당 되려면은 적어도 6월 말이 돼야 되니까 분기 배당도 조금 결리는 상황에서 시황도 뭐 별로고, 미국 채권금리도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3% 갔다가 2.7%까지 밀린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10년물 국채금리도 신고가 못 쓰는 상황에서 채권 시장도 지금 벌벌 떨고 있죠. 오히려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왜냐? 경기 침체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럼 당장 지금 시황에 그 금융사 시황에 좋은 건 없습니다. 환율도 안 좋지, 채권금리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지. 그런 상황에서 이미 오를 만큼 올랐지. 그러면은
위로 갈 확률보다는 밑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500억 횡령 진짜 정신 못 차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예금보험공사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수많은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런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에 뭐 강동구청 건도 있었고, 이번 예금보험공사 이 건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사건도, 분식회계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KTNG도 있었고요. 좀 그러네요. 자꾸 공기업이라고 하는 공무원과 엮여 있는 곳에서 회계 문제가 발생을 한다. 한국 시스템 자체가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보기 잘라 놓도록 하고요. 500억이 큰 돈은 아니지만 정말 불편한 소식이네요. 네, 악재는 아니니까 개인의 대응을 달리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보기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이게 무슨 말이요? 갑자기 횡령이라니. 네,